네, 이번 시간에는 삼각형 외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심이 뭐냐? 원이 이렇게 있겠죠.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이렇게 그립니다. 얘를 내접하는 삼각형이라 부르고요. 이 내접하는 삼각형에 이 존재할 때 이 원의 중심을 삼각형의 입장에서는 이 원의 중심을 삼각형의 입장에서는 외심이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외심 뭐죠? 외심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외접원의 중심이다. 외접원의 중심.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다. 라는 거예요. 먼저 기억해야 될 건 이 원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원은 엄마예요. 그럼 아들은 누구냐면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원에는 항상 뭐가 존재한다? 삼각형이 존재한다. 어떤 삼각형이냐? 가 문제지. 원에는 항상 삼각형이랑 같이 다니는 특징이 있다. 원은 엄마, 삼각형은 아들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딸도 있어요. 딸도 있는데 일단 원은 항상 삼각형을 품고 있다라는 거. 이 삼각형은 아들에 해당한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외심은 어떻게 그릴까? 외심은 어떻게 그릴까? 외심 어떻게 그리냐면요. 일단 작도법도 우리가 알고 갈게요. 삼각형이 이렇게 존재할 때요. 삼각형이 존재할 때 각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려요. 예, 수직이라고 칩시다. 네, 지금 잘 못 그렸는데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면 수직 이등분선이죠. 요 길이가 같고 요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얘가 수직이에요. 그러면 이 신기하게도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점을 외심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여기다가 콤파스에 바늘을 대고 여기다가 콤파스에 연필을 대고서 돌리면 이렇게 원이 나오는데 이 원이 신기하게도 꼭지점에 세 점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작도법은 어떻게 된다고요? 삼각형의 각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이등분선들의 교점이다. 라는 것도 더불어서 알아둘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아주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또 어떻게 되죠? 자, 이게 반지름이고 이게 반지름이고 이게 반지름이죠. 예. 그러니까 이 길이가 모두 같아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외심에서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모두 같습니다. 자, 뭐라고요? 외심에서 꼭지점, 아이고, 글씨가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어떻다고요? 거리는 같다. 왜? 원의 반지름이니까 같습니다. 또 재밌는 현상 뭐 있죠? 자, 이게 수직 이등분선이잖아요. 그럼 이 넓이와 요 넓이가 어떻죠? 같죠. 왜냐하면 얘는 지금 현재 뭐가 돼 보여요? 자, 직각이고요. 빗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RH죠. 맞나요? RH면서 요 2등분 됐기 때문에 요 밑변의 길이가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RH 합동이에요. 그래서 RH 합동이 몇 개 나옵니까? 세 쌍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한 쌍, 요렇게 한 쌍, 요렇게 한 쌍. 그래서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게 돼버리는 현상도 나타난다는 것도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요런 것들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삼각형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나와요. 근데 이 중학교 때 공부해놓고 까먹어가지고 배울 때마다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거든요. 자, 그러면 외심은 어디 위치하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삼각형, 원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요. 삼각형이 만약에, 직각이잖아요. 직각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직각이잖아요.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있으면 지름 위에 존재합니다. 이게 직각이잖아요. 외심은 지름 위에 존재합니다. 지름 위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특징은 이 길이가 모두 같아지는 거죠. 이 모양도 잘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외심은 빗변의 중점을 지나게 되고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지름이 된다. 언제? 직각일 때. 직각일 때.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뭐 그냥 짜투리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같이 가지만 살펴보면 만약에 둔각이면 둔각 삼각형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둔각이면 이렇게 되면 이거 잠시만요. 요 녀석이 삐뚤어졌어요. 삐뚤어지지 마. 예, 이렇게 둔각이라고 칩시다. 둔각이면 외심은 삼각형이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삼각형이 밖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외심의 위치는 둔각이면 둔각 삼각형이면 삼각형의 밖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직각일 때는 삼각형의 어떤 빗변에 있게 되고 빗변의 중점에 외심이 존재하게 되고 예각인 경우에는 예각 삼각형인 경우에는 삼각형 안에 존재하게 된다. 삼각형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삼각형 안에 존재하게 되죠.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외심에서는요, 또 재미있는 특징이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등변 삼각형이 또 출현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출현하는데요. 어떻게 출현할까요? 원이 있고요. 우리가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아이고, 얘도 삐뚤어졌네요. 나쁜 삼각형. 자, 이렇게 외접하게끔 삼각형을 그리고요. 외심이 있다고 칩시다. 외심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외심은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얘와 얘 거리가 같다고 그랬었죠. 왜? 반지름이니까. 그쵸? 반지름이니까. 그러면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 지금 세 마리가 출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밑각이 같고 요 밑각이 서로 같고 요 밑각이 서로 같은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자, 아이고 이거 잠시만요. 다시 제가 다시 요 밑각을 알파라고 잡을게요. 알파가 같고요. 요 밑각을 베타라 잡을게요. 베타고요. 이 밑각을 감마라 잡을게요. 감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또 이제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자, 이 각이 이 세 각을 다 더하면 180도죠? 180도죠? 그러니까 2로 나누게 되면 얘는 몇 도가 되는 거예요? 90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쵸? 90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거기에다가요. 자, 여기서도 요 각이 뭐죠? 요 각이 알파 플러스 감마 각이죠. 알파 플러스 감마 각이에요. 근데 요 각은 뭐가 되죠? 요 각은 요 삼각형에서 쳐다보면 얘는 180도 마이너스 2베라가 될 거예요. 그쵸? 자, 다시 이 알파 플러스 2베라 플러스 2 감마가 얼마라고 그랬었죠? 180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2로 나눠서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각이 90도가 되는 걸 확인했죠. 근데 자, 180 마이너스 2베라는 자, 얘가 넘어가 주면 되겠죠. 그러면 2알파 플러스 아이고 얘는 제가 잘못 썼네요. 감마인데 베타라고 또 써놨어요. 감마. 자, 2알파 플러스 2 감마는 얼마가 되죠? 180 마이너스 2베라가 돼요. 그러니까 이 각이 지금 뭐가 돼요? 2알파 플러스 2 감마가 되죠. 즉, 이 각이 세타라고 하면 이 각은 뭐가 된 거예요? 2세타가 된 거죠. 알파 플러스 감마가 여기에서는 2알파 플러스 2 감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심에서는 이러한 이등변 삼각형들이 세 마리가 또 출현하고 그로 인해서 요 각을 조금 원주각이라 부르거든요. 원 위에 있는 각이다. 그리고 이 각은 원의 중심에 있다. 그래서 중심각이라고 부르는데 원주각과 중심각이 1대2의 비율을 이룬다라는 것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갖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삼각형 외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예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삼각형 외심 문제에서는 첫 번째 이제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건 원의 중심에서 각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같기 때문에 나타나는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보니까 요와 요 녀석의 넓이와 요 녀석의 넓이가 같다. 즉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RHS 합동이다라는 사실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심각을 갖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가 원의 중심이고 요렇게 잡으면 이 각이 알파면 이 각은 2알파가 된다. 2배의 관계. 원주각과 중심각은 2배의 관계가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기억해 두세요. 원이 있는데요. 이 원 안에 직각삼각형이 존재한다라면 그 빗변의 정가운데에 외심이 존재하고 이 세 거리는 반지름으로 모두 같다라는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개념 원리 확인 문제 풀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32페이지 1번 봐보자. 1번 삼각형 외심은 삼각형의 뭐라고 했죠?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교점이고 삼각형의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 같은 거죠. 꼭지점에 이르는 여기도 다시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외심인 걸 골라라 그랬는데 기억 보니까 기억에서는요. 지금 요 길이가 같다고 그랬죠? 요 길이가 같죠? 이거 외심 아니죠? 외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외심은 이건 뭐 봅시다. 외심이라는 건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하면 얘는 뭐예요?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인 거죠?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고 이렇게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고 그 다음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반지름으로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고 요 넓이와 요 넓이가 같고 요 넓이와 요 넓이가 같게 되는 거죠. 합동이니까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답은 기억 아니고요. 니은은요. 얘는 수직 각 꼭지점이 각이등분됐죠. 각이등분돼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각이등분선이 아니에요. 알겠죠? 이 각과 이 각은 다른 각입니다. 알파, 베타 이렇게 다른 각이 돼요. 같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디귿은 수직 이등분선이란 말이죠. 예,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맞고요. 리을도 맞죠. 왜요? 이 길이가 같다. 반지름으로 같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3번 봐보겠습니다. 3번 봐보시면요.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 1번 보면 삼각형 ABC가 있고요. 자, 외심이란 말을 했어요. 점 5가 삼각형의 외심이다. 그래놓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5라고 써놓고 여기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외심은 변을 뭐 한다고요? 수직 2등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5가 되는 거죠. 2번 봐보겠습니다. 요번엔 삼각형이 있는데요. 삼각형 A, B, C가 있는데 이 점 5가 외심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외심. 그쵸? 그래서 이 녀석이 몇 도라고 돼 있죠? 84도라고 돼 있죠. 그때 이 각은 얼마니? 하고 물어봤는데 외심이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와 이 길이가 반지름으로 모두 같죠. 그러니까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그럼 얘도 x인 거죠. 밑각이 동일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게 84도라고 그랬잖아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몇 도죠? 180도요. 그럼 180도에서 84도를 빼면 2x가 되는데 그 2x가 얼마죠? 84도 빼면 96도가 되나요? 그러니까 x는 얼마다? 48도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몇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외심이 어렵다라면 외심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암기가 안 돼서 어려운 거예요.
기억이 안 돼서 어려운 거지 암기를 하시면 굉장히 쉬워지는 영역입니다. 자, 4번도 봐볼게요. 4번에 1번. 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놓고 우리한테 5가 외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 B, C. 자,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이 존재하면 이 길이가 반지름으로 모두 같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AB의 길이가 10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했으니 OA의 길이는 6, OB의 길이는 6, 그 다음에 OC의 길이는 6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때 우리한테 OC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6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2번 봐볼게요. 요번에도 직각삼각형을 줬어요.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줬는데 A, B, C를 잡을게요. 그래 놓고 직각삼각형을 잡고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그때 얘가 직각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오래요. 직각삼각형의 외심에서 각 꼭지점에 이르는 각은 길이는 얼마다? 모두 동일하다 그랬죠. 반지름이니까. 그러니까 얘도 5고 얘도 5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x는 5가 되는 거죠. 우리한테 BO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 보시면 삼각형의 ABC가 점 5가 ABC의 외심일 때 각 A의 크기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1번 문제 봐봅시다. 삼각형이 주어졌고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있고 우리한테 주어진 건 요 녀석이 32도, 요 녀석이 28도. 그때 요 녀석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각 얘 32도죠? 얘도 32도죠. 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자, 그 다음 얘 28도죠? 그럼 얘도 28도죠. 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그쵸? 얘는 x죠? 그럼 얘도 x죠. 그러니까 결론은 32의 2배, 이거 32 더하기 32 64, 28 더하기 28 56, x 더하기 x 2x 하면 얼마가 된다? 180도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2x는 이 얼마죠? 120이죠? 60. 그래서 x는 3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30도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 2번 문제 봐볼게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A, B, C. 자, 그리고 얘가 외심이라고 했죠. 얘가 얼마예요? 114도래요. 그럼 얘 몇 도일까요? 자, 선생님이 그랬죠. 이 각과 이 각은 몇 대 몇 관계다? 1대 2 관계다. 각 A 대 114도는 1대 2 관계다. 그래서 각 A의 2배가 114도가 되니까 각 A는 몇 도가 되죠? 57도가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빠르게 개념 원리 문제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지금 이해가 조금 느린 친구들은 암기가 좀 안 된 상황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빠르게 좀 스피디하게 진행하는 걸 다 따라올 수 있으면 정리가 좀 된 상태고요. 못 따라오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서 천천히 외울 거 외우시면서 익히길 부탁드립니다. 자, 핵심 문제 익히기 1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오라 할 때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 뭐죠? 외심이라고 그랬죠? 외심. 그리고 요 길이는 반지름으로 모두 같다. 여기서 지금 사용했죠. 지금 동그라미 표시를. 그러니까 저는 삼각형 표시로 할까? 얘네 세 변의 길이는 같다. OA, OB, OC는 같다. 자, 1번. OA, OB, OC는 같다. 네.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같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삼각형 OBE와 삼각형 OCE는 합동이다. 삼각형 OB 어딨죠? OB. OBE. 요 삼각형이네요. 요 삼각형. 그 다음, OCE. 이 삼각형이죠. 예, 둘은, RH. 자, R, 직각. H, 빗변. 그 다음에 S죠. S, BE와 EC가 같으니까 얘는 뭐다? R, H, S 합동이다. 맞는 말입니다.
잠깐만. 합동이란 표시가 아니군요. 넓이가 같니? 이렇게 물어본 거였네요. 네. 2번. 넓이가 같니? 넓이가 아니라 각이네요. 각. 네. 각. OBC. OBE와 OCE의 각은 같죠. 왜?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얘는 RHS 합동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3번. 삼각형 OBE와 삼각형 OCE. OBE와 OCE는 합동이죠. 네, RHS 합동이죠. 4번. OCF와 삼각형 OCF와 삼각형 OCE는 합동이니? 자, 확인해 보자. OCF. 요거죠. 요 녀석이죠. 이건 좀 다른 색으로 칠해볼까요? 요 녀석이죠. 그 다음에 OCE. 얘죠. 얘랑 얘는 합동이 아니죠. 그쵸? 얘는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합동이 근거가 없습니다. 5번. 점 5는 외심이다. 외심 맞죠? 외심이 맞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의 점 M은 각 C가 90도인데 이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의 외심이다. 외심이죠.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원이 이렇게 있겠네요. 원이 이렇게 있겠죠.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AB와 AC와 BC의 길이를 알 때 외접원의 넓이 구하라. 자,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 외접원의 넓이. 결국에 우리한테 물어본 건 뭐예요? 반지름이 뭐니? 이 소리죠. 반지름.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죠? 외접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반지름으로 모두 같죠. 얘 5, 얘 5, 얘 5란 소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외접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25 파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25 파이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중학교에서는 항상 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센티미터 이런 거 이 단위를 꼭 써주셔야 되죠. 혹시 모르니까 바로 이렇게 쳐놓읍시다. 네. 네, 3번 문제 봐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 점에서 오는 삼각형의 외심이다. 자, OCA가 46도, OCB가 32도일 때 x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건, 외심에서 꼭지점의 길이는 반지름으로 같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세 녀석이 출현한다. 그러니까 얘는 46도가 되고 얘는 32도가 되고 얘는 x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6도, 42도 x를 더하면 2배씩 해서 더하면 180도니까 이 녀석들만 더하면 90도가 되는 거죠. 32 플러스 46 플러스 x는 몇 도다? 90도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더하면 얼마죠? 78 플러스 x는 90도니까 x는 얼마가 되죠? 네, 12가 되죠. 12. 12가 된다. 12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문제가 다 거기에요. 네, 4번 문제 봐봅시다. 4번 문제. 지금 우리한테 각 x를 물어봤는데요. 얘가 외심이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것이 뭐고? 원주각이고. 여기 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원이 있으니까. 원주 위에 있는 각, 원주각이고. 얘가 원의 중심에 있는 각이니까 중심각일 때. 그때, 얘는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그랬어요. 2배가 된다. 그럼 얘가 32도니까 얘가 몇 도겠어요? 얘가 32도가 되겠죠. 32도가 되겠죠. 그래서 64 플러스 2x는 18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x는 자 여기서 64를 빼주면 116도가 되나요? 그래서 x는 58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걸 까먹었어. 1대2인 걸 선생님 전 까먹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땐 이렇게 가야죠. 원래대로 가는 거죠. 원래대로. 이건 정리된 결과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요. 얘가 30도니까 얘가 30도고요. 얘가 32도죠. 그 다음에 얘를 어떤 알파각이라고 잡아볼게요. 알파각. 그러면 2알파 플러스 64 플러스 60이 얼마가 돼? 180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삼각형 내각이 합은 180도니까. 그래서 얘가 124도.
그래서 2알파는 얼마지요? 50? 네, 2알파는 56도죠. 그래서 알파각이 얼마인 걸 알았어요? 28도인 걸 알았어요. 자, 얘가 28도죠? 얘도 28도죠. 근데 얘가 몇 도요? 30도죠. 이 두 각을 합쳐야지 x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풀면 58도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원주각 중시각이 1대2인 거 반드시 좀 잘 숙지해 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외심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외심, 포인트, 핵심 포인트를 명확하게 익혀 놓으세요. 가장 기본적인 핵심 포인트를 익혀 놓으셔야지 응용도 되고 활용도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